네, 한밤의 미주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넘었고요.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전장과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것들,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 기업들 대략적으로 이제 초반에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에 나섰고 장마감 이후에도 나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체크를 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2부와 3부, 4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낙 저희가 많은 종목이 있어서 네, 하나씩만 이야기해도 4부까지 다 가지 않을까. 오늘 한 거 다 하면 오늘 방송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부에서 2부 넘어올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1.6% 정도 지금 갑자기 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오늘은 또 이 매수세가 갈롱갈의 네. 주인공이 오늘은 마소다? 마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보시면 엔비디아 소폭 빠지고 있고요. 지금 브로드컴이 1%대 약세 보이고 있고 AMD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 2%까지 좀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함께 좀 불구죽죽하게 물이 들었고 애플도 하락을 하고 구글, 메타, 아마존 다 보합인데 마소만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오르네요. 왜 이렇게 그러네요. 왜 마소만 오를까요? 오늘 팔란티어가 포함된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네. 테크주의 강세 전망을 내놓은 리포트가 하나 있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뭐 AI에 대한 유즈 케이스가 상당히 폭발하고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원래 댄 아이브스가 모든 이제 테슬라 포함해서 네. 테크라면 이제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성향이 있어서 다 좋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오늘 일단은 엔비디아와 마소가 AI 유즈 케이스 폭발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멘트를 좀 헤드라인으로 내놨고요. 네. 사이드킥으로 이제 팔란티어와 세일즈포스 그리고 델과 IBM, 애플, 오라클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온 잽, SAP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AI 폭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심에 서 있을 거다 이런 오늘 리포트가 웨드부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뭐 오라클과 마소, 팔란티어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조금 아쉬운 또,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로 갔던 것이 마소로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AI가 이제는 시장에 엄청난 화두고 예. 새로운 먹거리이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이 시장 파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AI로 시작된 게 빅테크에서 하드웨어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기기, 뭐 강관이라든지 뭐 물깔고 뭐 이런 곳들로 갔다가 우리가 SMR과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SMR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빌드업을 원전으로 그래서, 간다. 네, 원전으로 갔다. 그래서 과연 원전주의 급등세 이후에 오늘의 흐름은 어떤가 궁금해서 이제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쳐봤는데 원전 지금, 가보시죠. 네, 오클로가 12%대 급락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클로 한번 네, 주가 화면창 오클로 한번 띄워볼게요.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로가 현재는 13%까지 그 낙폭을 좀 키워내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SMR, 뉴클리어 파워 함께 살펴보시면 현재 8% 가까이, 네, 8% 넘게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SMR 쪽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다는 점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오늘 전력주에 무슨 일이 좀 있었는지 이벤트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벤트 자체는 없는데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빠질 느낌을 받으니까 그쵸, 워낙에 그럼 많이 소형 올랐던 집단. 수익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빼고 있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또 투자자의 마음이고 워낙 많이 올랐고 대형주가 아닌 종목에 대해서는 또 계속 가져가기가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챙기고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MR을 연초에 사셨으면 현재 430%의 수익률을 400%요? 430%. 제가 잘못 들었나 네. 해서 43% 여쭤봤습니다. 아니고요. 참고로 네. S&P가 YTD가 23%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화면상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SMR이 이 430% 정도 지금 가져가고 있고 1년으로 봤을 때는 358%. 네. 엄청난 상승률인데 만약에 좀 미래를 좀 보시는 분이 계셨으면 사실 전력주를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SMR이 뜰 줄은 몰랐겠죠. 아, 그렇죠. 예를 들어 근데 전력주면은 SMR G 번호바라든지 이런 걸 아하. 샀을 테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고 옛날부터 비상장 기업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리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끝판왕은 어쩔 수 없대요. 원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쓰게 돼도 탄소에 정확하게 중립을 가기에는 약간의 미스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엔 또 이거잖아요. 전기를 만드는데 금액. 그렇죠. 네, 그 금액 단가 차이가 친환경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MR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관심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사실 전력 수요에 대한 몰림 현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SMR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고요. 그리고 11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SMR 4개를 추가적으로 더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을 거래요. 그래서 이게 왜 또 4개야 했더니 이거 4개를 해야 대형 원전 하나 정도의 캐파가 전력을 나온다. 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이게 대형 원전 하나 하는 것보다는 4개로 쪼개는 게 금액적으로는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원전들은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네. 뜨겁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제 도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이 없는 곳에서 그냥 육지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SMR을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서울에다가 지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말씀하시는 순간 2% 이상 오르는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구글도 1%, 메타가 0.3%, 네. 아마존도 0.4%. 자, 오늘은 이제 소비 방어주죠.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조금씩 올라주는데 네. 오늘도 타깃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타깃이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조금 전에 나온 뉴스로는 이제 코스트코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네. 코스트코 관련된 뉴스 하나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네. 펠로톤 아시죠? 네. 펠로톤이라고 화면과 연동해서 자전거 타는 그 회사가 코스트코랑 파트너십을 한다는 오.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바이크 플러스라는 제품을 코스트코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As it looks to rich, young, wealthy customer. 그러니까 젊고 부유하신 분들. 그걸 뭐라고 하죠? 줄여갖고. 젊고 부유하신 분들 줄여서 뭐라고 해요? 그 단어가 있나요? 갑자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네. 알려주시고요. 한번 기사를 좀 보시면요. 네. 조금 있다가 펠로톤에서 코스트코에서 펠로톤의 자전거 플러스, 바이크 플러스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네. 300개의 US 스토어에서 $1999에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네. 현재 이 제품 $2,495에 되어 있으니까 많이 세일을 해서 그러니까요. 연말 수요를 좀 땡겨보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펠로톤이 일단은 코스트코가 입점이 돼서 팔린다는 게 특히 미국 전역에 있는 300개 이상의 매장에서 팔린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고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는 상승돼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화면을 띄우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는 매직이 일어나는데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 오늘은 1.32% 정도 네. 지금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5 중반, 초중반에서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왜 제가 이렇게 장표를 키면 항상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왜 마이너스가 될까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네. 뭐 어떤 거요? 짐 크레이머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라.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펠로톤과 코스트코의 파트너십 소식 네.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가량 오르고 오라클도 1% 오르면서 나스닥이 약간 양전을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0.05%까지 하락폭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보고 있었는데 초록불이 됐다가 빨간불이 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러셀 2000도 많이 빠지다가 현재는 0.3% 약세에 그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우리가 국채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4.2까지는 10년물 국채가 가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4.184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의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00불 아래로 안 내려오네요. 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요? 트럼프가 트럼프? 우리에게 근데 사실은 증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나쁜 기업 거는-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다. 네. 근데 우리가 증시만 보는 게 아니라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거시경제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이고 이제 수입 관세가 올라가면 내가 쓰는 물건들의 가격 자체가 오른다라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만 좀 해보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로이터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트럼프가 정말 승기를 잡았을까요? 로이터와 입소스에서 한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해리스가 현재 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오늘자 나온 거고요. 조금 전에 8시 반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한 3시간이 좀 안 된 네. 오늘자 따끈따끈한 아침, 네. 미국 아침 아침. 소식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일단은 46대 43으로 트럼프를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일주일 전에 똑같은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때는 45대 42였어요. 역시 네. 해리스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국 조사에서는 3%포인트 차로 여전히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걸로 공식 여론조사에서는 나오고 있다. 네. 이게 로이터가 하다 보니까 뭔가 공신력 있잖아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럴싸하잖아요. 물론 화면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지금 폴리마켓은 64대 36이거든요. 제가 오늘 장중에 이 그림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어머? 진짜? 그 약간 숫자가 이- 왜냐하면 보시면 64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뒤집힌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사실 바이어스가 좀 있는 것이 트럼프의 당선을 좀 바라는 크립토의 그쵸. 세력이 있는 이제 배팅에 거죠. 좀 들어갔다라는 네. 뉴스가 나오면서 해리스 측에서 그 뉴스가 블룸버그에서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공식적으로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 그 조작 뉴스가 그거였군요. 그 조작이 이 조작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시켜서 사주했다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풍기는데 네. 사실은 크립토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게 블록체인상에 대항하니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긴 쉽지 않고 네. 아무튼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크립토는 만세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팅을 이쪽에다가 잔뜩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왜 DJT는 또 오를까요? DJT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뭐 다른 것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네.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는 측면의 여론조사도 아, 상당히 있으니까.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전에 네. 경제 불안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 뉴스를 참 보시면요. 네. 코스트 오브 리빙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70%고요. 그리고 이코노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는 분들이 60%. 네. 그리고 지금 이민자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이 65%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차세대 대통령으로 찍으신 분들의 대다수는 경제와 이민자 정책 때문에 트럼프를 선택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가 경제와 이민자 정책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 오브 리빙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이코노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60%가 대답자였는데 네. 그게 그 결과는 바이든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터 조사가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생각에는
경제를 약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뛴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여론은 경제와 이민 정책 때문에 트럼프를 선택한다라는 조사가 지금 나온 거라서 네. 상당히 재밌는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조금 바이어스가 여기도 있는 게 표준 편차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거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해드려야죠. 그리고 7개 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표본이 뭐 미국이니까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한 40만 명 했으면 좋겠는데 4,129명, 4,000명밖에 표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좀 있을 수 있다. 로이터 자체가 유럽 기반 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조금 표본이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재밌는 거는 경제 때문에 트럼프를 택한 사람이 분명히 현재까지는 존재한다. 하긴 트럼프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그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 미국에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경제 때문이다. 약간은 의외의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경제 때문에 그렇고요. 뭐 궁금하시면 잠깐 더 보면요. 네. 폴리마켓 64대 36이에요. 여기는 뭐 게임이 그냥, 끝난 것처럼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냥 트럼프가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폴리마켓에서는. 그렇죠. 네. 뭐 지금 번스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투자기관이라든지 리서치 회사들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감안해서 리포트를 지금 다들 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지금. 끝까지 버티는 것이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간 스탠리인데 그 셋만. 나머지는 지금 감안해서 리포트들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들도 이제는 약간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이 1번 시나리오예요. 해리스가 되게 된다면이 맨 위에 있지 않죠. 그죠. 시나리오 자체가 트럼프가 된다면 이래 될 것이다가 1번 시나리오고 2번이 이제 해리스인데 뭐 당연히 거기서도 우리는 이렇게 점친다라고 명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1번이 또 트럼프인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워싱턴 정가의 풍향계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보여드리는 것 자체로는 최근 나오는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트럼프가 대부분 우세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해리스가 언제 이겼냐 9월 말까지 거의 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9월 말이요? 여론조사로 아니, 봤을 지금 때. 네. 해리스가 여유 있게 지금 압도하는 것들은 9월 말까지 가야 되고요. 그만큼 네. 지금 내러티브가 트럼프로 10월 흘러가죠. 초부터 지금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얼마 안 이제는. 남았어요. 한 2주? 그래서 2주 저희가 남았네요. 특집 딱? 방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아프긴 할까요? 저희 특집 어떤 방송. 스타일의 특집 방송을 원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샵 9083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코멘트 달아서 닉네임과 성함과 연락처 전화번호, 네, 이렇게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브랜드가 없는 햄버거 세트 자 오늘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 햄버거예요. 네, 헬리콥터 햄버거 이렇게 위에서 뿌리는 식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선택도 저희가 할 겁니다. 오늘 선택 저희가 해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요? 피디님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PD님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래요.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 맛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고르는 지금 허가 받았습니다. 지금 피디님이 허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샵 9083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번호, 성함 그리고 뭐 아이디어도 좋고요. 그냥 화면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열심히 채팅하고 계신 분이라면 유튜브에서 쓰고 계시는 닉네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이런 거 좋습니다. 권다영 삼행시, 뭐 미주라 삼행시, 오진석 삼행시, 네. 딜사이트 사행시. 딜사이트는 조금 약간 딜사이트 어려워요. 좀 길어요. 딜 해봐요. 딜? 너무 봐봐요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클리어 폴만 봐도요. 네. 넘어가면은 지금 펜실베니아가 되게 격전지 중에 여기가 굉장히 큰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트인데 네. 펜실베니아가 트럼프한테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어제부터 솔솔 나오고 있어서 지금 리얼 클리어 폴링만 봐도 펜실베니아가 트럼프가 지금 0.8% 네. 우세한 걸로 나오거든요. 펜실베니아 넘어가면 게임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펜실베니아가 어떻게 될지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댓글 하나 읽어도 됩니까? 트럼프랑 해리스 분장하고 와서 제가 해리스하고 트럼프?
저 정석대로 하면 그만하세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 저 안 와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방송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방송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희? 네. 모르겠고 3대 뉴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역시나 약세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약간 대선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수단을 막 올리거나 혹은 막 내리거나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있는 지금 내러티브에 들어와 있는 지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약보합, 굉장히 보폭이 좁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종목들에도 가는 종목들이 그날 가고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가거나 혹은 빠지거나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요. 이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10월 말까지도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아마 비슷한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짚어드리고는 있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이 언제쯤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어떤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3대 지수 역시나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 러셀 2000도 0.4%대 약세고요. 빅스 지수가 좀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이게 살짝은 좀 내려왔어요. 현재 3% 상승에 그치면서 19.06 지나가고 있고요. 피어앤그레이드 지수도 그냥 생각나서 간단하게 열어봤더니 아까 69 정도 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약간씩 보폭을 뒤로 가져가면서 피어앤그레이드 지수도 약간은 내려와 있다는 것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뭐 왜 이렇게 볼까요? 잘하세요? 그 정리하는 능력을 저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아닙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저희의 투자 의견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설명해드리면서 약간 스포츠 캐스터처럼 저희 어떻게 마이크 하나 달까요? 이렇게 좀 해볼까 네, 싶기도 마이크 하나 했는데 의견 달까요?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니까요. 이제 경제지표 발표 일정 또 한번 네. 체크를 하고 오늘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닐 카시카리 총재와 오늘 아침에 메리 데일리 총재의 인터뷰와 그다음에 연설이 좀 있었고요. 자, 오늘 메리 데일리 총재가 내놨던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해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표상으로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다만 이게 천천히 가야 된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닐 카시카리 총재나 로리 로건 총재의 입에서는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블룸버그에서는요. 워싱턴 DC 블룸버그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인터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2월에 금리 결정이 또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앵커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특히 ECB는 미국과는 다르게 고용 지표는 또 잘 안 봅니다. 그쵸.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인플레이션. 거의 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 따르면 모든 지표와 모든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인즉슨 충분히 지금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할 것 같아요. ECB에서는 만약에 지표가 뭐 너무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계속 나오는 뉴스를 보면.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ECB에서는 다른 분들도 계속 발언들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포텐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필라델피아 하커 총재가 또 발언을 조금 전부터 시작을 했겠군요. 이야기 되고요. 리치몬드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인베스팅 한번 열어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셸 보먼 이사 발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 나오고요. 베이지북이 내일 나와요. 베이지북이 새벽 3시에 나오기 때문에 과연 경기 평가를 현재 연준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난번 베이지북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시장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상황 모두 그렇게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한 베이지북이 나왔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체크하고 갈까요? 예, 아니면? 좋습니다. 화면 한번 전환해 제 주시면은- 화면으로 바꿔 주시면요. 현재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치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가 마이너스 19였어요. 제 화면 좀 보여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측치가 마이너스 19였는데 보이실까요? 지금 예측치보다는 좀 상회하면서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치가 마이너스 21이고요. 네, 한번 혹시 그 클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흐름을 보는 게 사실 제조업 지수는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쭉 흐름을 밑에 조금 더 내려주시면은 밑에 아마 더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맨 왼쪽 것만 보셔도 네. 흐름이 지금 그래도 여름을 지나면서 흐름적으로는 지금 다시 좋아지는. 네, 왜냐하면 7월, 8월, 9월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너무나 많고 그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폭이 큰데 그래도 뉴욕에서 망했던 것만큼은 호조적으로 나왔다. 뉴욕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망했거든요. 이렇게 아니, 설명하면 좀 그렇긴 한데 뉴욕의 제조업 200곳을 조사했을 때 네. 지지난주에는 네.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일단 필라델피아가 괜찮았어요. 그쵸. 그래서 안도를 했고 오늘 고. 리치몬드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와서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구나 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제조업 거요? 지수가 옛날 지수다. 요즘 산업과 안 맞는다. 요즘 산업과 안 맞는다.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아. 어제 나왔는데 원스타라서 사실 저희가 크게 안 보여드린 네, 이유가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게 거기에 포함되는 제조업군의 분야가 옛날에 만든 그러니까 7, 80년대 그때의 느낌 한창 제조업이 부흥할 때 진짜 찐 제조업 정말 우리가 선행 생각하는. 지수로서의 작용을 필요로 했던 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지역의 업황 정도로만 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무튼 뉴욕은 망했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기억나요. 뉴욕 제가 뭐 마이너스 11이었나요? 네. 지표가 제가 마이너스 11 나왔어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는 이게 뉴욕의 제조업을 상수로 봤기 때문에 네. 플러스로 봤는데 마이너스 2자리를 기록했다고 네. 했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제대로 본 거 맞냐고. 들여다봤더니 내부적인 요인은 계절적 요인이 컸다. 포함되어 있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동부 항만 파업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걸로 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채팅창 안에서는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옛날 이야기와 미용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는 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얘기에 별로 관심이 관심이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왁스 포마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컬크림 왁스 포마드 저희가 지금 미국 주식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리치몬드 연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젤도 바르고 뭐라도 소통을 해주시면 젊은 척이라 포마드 저 뭔지 압니다. 네. 포마드 제가 여자라서 포마드 같은 거 써본 적은 없지만 포마드 뭔지 알아요. 젊은 척 아닙니다. 네, 저 포마드 바릅니다. 네, 가수 물어봤대요. 너무 네, 웃기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네. 이제 내일 것까지 한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일정들. 네, 네, 어제 발표한 것들. 나온 것도 이제 뉴코어도 있었고, 잽도 있었고, 로지텍도 있었고요, 네. 자이온 뱅코프도 있었는데 사실 뭐 어제 것들은 이제 스타트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 이제 이런 시작 느낌. 이런 느낌이었고요. 오늘은 버라이즌과 GM, 3M, RTX, 프리몬트 맥모란 그리고 네. GE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아니고요.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 네. 자, 이렇게만 봐도 정말 다 아시죠? 네. 그냥 다 아는 회사들이 오늘 실적을 내놨고요. 네. 끝나고도 만만치 않고 내일 장 전에도 만만치 않아요. 네. 내일 장전 엄청 바쁩니다. 큰일 났습니다. 코카콜라, AT&T, 보잉, 버티브 나오고요. GE, 네. 베르노바, 서모피셔 나오고요. 어허. CM이 그냥 여기는 왼쪽 한 줄이 다 아는 회사네요. 네. 넥스테라 에너지 쫙 나오고 장 끝나면 테슬라 나오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진도가 나가게 되고요. 네. 이렇게 싹 보시면은 어떤 게
중요한지. 프리포트 맥모란이 오늘도 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간 묻히는 감이 지금 있거든요. 프리포트 맥모란이 개장 전에만 해도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현재는 1.4%좀 상승에 그치고 있는 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약간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미국 최대 있네요. 구리 채광 업체인데 네, 구리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구리 가격이 중국- 근데 그나마 좀 좋은 게 네,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나오면 일본으로 또 움직였던 게 구리이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쉽네요, 진짜. 네. 자, 필립 모리스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뭐 반복해서 말씀해드리지만 최근에 담배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었고요. 그리고 네. 특히 말보로 브랜드의 판매량이 상당히 호조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컨센을 매출이 8.4% 상회했고요. 네. EPS가 14%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필립 모리스고요. 네, 현재도 7% 상승 이어갑니다. 네, 로키드 마틴은 다들 아시겠죠? 로키드 네. 마틴이 뭐 만드는 회사냐면 전투기 만들고요, 우주선도 만들고 군수 장비 업체잖아요. 방산. 근데 일단은 EPS가 26달러 전망치입니다. 네. 올해 전망치 26.65달러 내놨는데요. 네. 시장 예상치 넘겼습니다. 이전 전망치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전망도 상향됐는데요. 네. 좀 전에 나왔던 게 705에서 715억 달러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네. 올해 매출 전망치가 현재 그 중간값보다 더 상향된 수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괜찮다라고 판단할 만한 네. 그런 숫자 상황인데 자체는 현재 주가가 5% 정도 빠지는데 네. 그 이유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일단은 장비를 만들기 위한 부품의 수급이 좀 어려운 어렵다고. 상태다라는 게 나오고요. 로키드 마틴이 F-35 전투기, 요게 ABC가 있어요. 네. A는 우리가 받는, 우리가 아는 그 F. 우리가 아는 네. 이제 일반 공군용 F-35고 네. B는 수직 이착륙이 되는 게 바로 슉슉 네, 이렇게 되는 네. 게 해군용. 네. 왜냐하면 항모에 항모. 착륙을 해야 네. 되니까 수직 이착륙. 요거는 사실 뭐 거의 잘 안 팔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는 멀티. 약간 예전에 F-14 포지션인데요. 네. 좀 다능력을 그러니까 폭격도 하고 공중에서 이제 전투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할 수 기체가 있는. 멀티 능력을 가진 게 네. C 버전인데 일단은 F-35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이죠. 거의 20년 다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된 네. 기체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이터라고 불리는 라이트닝 F-21도 네. 지금 거의 이제는 퇴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래됐거든요. 35가 업그레이드 주기가 됐는데 네. 이거를 인도를 못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못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나. 기술 개발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서 그래서 미군에서 이게 대당 500만 달러를 덜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당. 한 대당 네. 납입을 돈을 덜 주고 있어서 뭐 얼마를 샀는지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군사 기밀인지는 그쵸. 모르겠습니다만 못 나올 수도 있죠. 대당 500만 달러를 납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26년도, 27년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로키드 마틴이 자기가 그냥 상각 처리해야 되는 어머나. 비용 처리로 그냥 자기가 묻고 가야 되는 돈을 못 받아도 지금 26년, 27, 지금 24년 끝나가고 있는데 2년 안에 기술 개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망치는 잘 나왔는데 네. 올해 전망치는 되게 호조인데 왜 주가가 빠지냐에 대한 대답은 F-35 때문이다. 그리고 공급망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컨센서스 자체는 잘 나오고 네. 3Q도 그렇고요. EPS 잘 나왔고 매출이 좀 줄었네요. 근데 아무리 숫자가 잘 나와도 이거를 내가 묻고 가야 되는 상황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겠죠. 왜 그것도 뭐 대당 얼마요? 500만 달러. 500만 달러. 대당 500만 달러면 달러인데. 10,000달러가 1,000만 원이니까 네. 근데 이게 뭐 한두 대 판 게 한두 아닐 대가 거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근데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나라에 인도된 F-35는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국방부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나온 소식 중에 굉장히 오후 때 시간, 우리나라 낮 시간에 네. 뜨겁게 달궜던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도 받아쓴 기사이긴 합니다만 네. 요거는 좀
나이키의 오늘 아하. 지금 나이키가 나이키 주가 올라가는 볼까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소폭이나마 상승할 수 있는 네, 요인으로 현재. 보는 게 바로 이 이유인데요. 네. NBA, 네, 미국 프로농구와 미국 여자 프로농구 그리고 미국 NBA의 하부 리그인 NBA G까지 해서 네. 토탈 패키징으로 해서 앞으로 12년 동안, 12시즌 동안, 12시즌. 네, 그럼 시즌 동안, 12년인가요? 네, 네, 그럼 그게 12년 아닌가요? 왜냐하면 프로농구는 해가 바뀌니까 그쵸. 시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2시즌 동안 네. NBA에서 나이키 유니폼만 입어야 되는 오.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모든 화면에 나이키 나이키로. 로고가 박힌 유니폼과 뭐 하다못해 뭐 농구공과 그리고 자켓과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나이키에게는 상당한 뭐랄까 노출 호재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을 거 광고 아니에요?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NBA는 광고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광고가 왜요? 없었어요. 지금도 스폰서 광고는 따로 부착돼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KBL을 보면 우리나라 프로농구를 보면 막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막 네. 보험사 네, 특히 뭐. 뭐 모기업이 여기에도 막 붙이고 하잖아요. 네, 지금 맨살에도 막 네, 붙이고 맨살에도 하는데 붙이고 하잖아요. 미국 프로농구는 광고가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어서 그래요? NBA의 나이키 계약이 2017년 18 시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아. 마치 옛날에 FC 바르셀로나가 이 유니폼에 그 나이키 유니폼 로고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아무런 광고가 없었거든요. 이게 FC 바르셀로나의 상징이었는데 오. 그러다가 첫 스폰서가 유니세프였어요. 아하.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어찌됐든 NBA가 2036, 37 시즌까지 네. 이 계약을 연장했다. 아하.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뭐랄까 노출도에 좀 집중되는 거고요. 트루이스트에서는요 매수 의견과 97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네. HSBC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오, 현재 그 엘리엇 힐 CEO의 취임 이후에 네. 액션들이 별로다? 그렇게 매출이나 수익으로 돌아올 걸로 예상하지 않는다라면서 HSBC 네. 오늘 CFO를 최초로 지금 여성으로 오늘 바꿨다고 발표한 HSBC 네. 굉장히 뜨거운 그 낮 시간에 금융주 관련한 그래서, 소식이었는데 네. 85달러로 나이키 목표 주가 내렸고요. 스티펠은 홀드, BMO 캐피털은 아웃퍼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에서는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출 향후에는 그래도 강세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해서 이런 뭐 나이키의 움직임 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라는 평가가 오늘 주가로 반영되지 않나. 네, 현재 나이키는 0.7%, 0.8%대 강보합권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 뭐 사실 초록불이면 뭐 선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2.4%까지 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 있을까요? 네,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 애플의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1.2%대 약세권에서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대형주 단에서의 초록불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알파벳이 0.7%대, 메타가 0.5%, 아마존도 함께 0.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실적 발표한 GM이 현재 7%까지 그 상승폭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포드도 함께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87%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IT단에서는 많이 좀 쉬어가고 있네요. 일단 엔비디아가 0.2%대 약세고요. 브로드컴도 함께 0.6%대, AMD가 많이 빠집니다. 2%까지 낙폭 키우고 있고 마이크론도 낙폭 못 줄입니다. 현재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함께 약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IT단에서는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퀄컴이 0.9%로 그나마 상승폭을 좀 키워내고 있다는 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오늘 방산주단이 실적 발표하고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 5% 각각 빠지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그래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약간은 어제 눈에 띄는 분위기랑은 일단은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비슷한 네, 느낌인데 진짜 딱 엔비디아랑 마소 빼고는 비슷하게 가네요. 근데 어제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그쵸. 과연 마소가 얼마나 선방을 해주냐에 따라서 좀 장초반 오전장 분위기가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채팅창에서 우리 무지개님께서 네.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코인베이스가 0.3%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네. 비트코인 자체는 비트코인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비트코인 있어서 지금 상승 전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비트코인 네네네네. 지금 보니까 약간은 상승 전환을 하면서 0.2%대. 사실 오늘 낮에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1시간 동안 0.8% 현재 비트코인 오. 오르고 있고요. 네. 하루 기준으로 0.6% 비트코인 현재 67,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네. 화면은 코인마켓캡 화면이고요. 네. 그 코인베이스가 이제 뭐 다시 반등을 하니까 네.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구체적인 소식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들어온 게 없긴 한데요. 네. 개별적인 소식을 좀 말씀 하나를 드리자면 일단 코인베이스가 오늘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 은행 규제 관련한 지금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일종의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자로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네. 이게 은행업으로 분류가 되지 못하고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증권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크립토 규제에 대한 지금 정보 공개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난 얼마였을까요? 7월이었나 8월이었나 미국 하원에서요. 네. 지금 SAB 121이라는 미국 SEC가 만든 규정을 파기하는 내용의 하원 의결이 있었습니다. 네. SAB 121이 뭐냐면요. 지금 크립토를 예를 들어 은행처럼 맡겨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크립토 사업을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이 코인들을 은행 같은 곳에 예치를 해서 네.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은행이 못하게 해요. 시중은행이 못하게 하고 크립토 회사만 지금 할 수 할 수 있거든요. 있게끔. 코인베이스가 그래서 이제 수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나 거기서 전진이 못 되는 것이 은행 성격의 회사로 발전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방어막을 쳐놨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발의를 직접 해서 하원이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이 트럼프 소속 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크립토 친화적이잖아요. 이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우리나라처럼 바이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개그력이 꽤나 지금 올라오셨어요. 그래요? 네, 오늘 말이 잘 나오네요. 타율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바이든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한 지금 시중은행과 네. 크립토 커스터디 업체들 사이에 이 은행의 장벽이 어딘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나온 경계선이 경계선이 모호하잖아요. 모호하죠. 왜냐하면 네. 코인도 이제는 수탁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렇죠. 지금 상장사인 페이팔이나 여러 군데서 다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달러로 봐야 되는데 달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코인으로 볼 것이냐 네.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경계인지를 지금 질의하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오늘 뭐 사실 코인베이스의 주가 지금 소폭 오른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듣는데요. 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오늘은 좀 이더리움도 네. 2,700달러 선을 향해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 코인 잠깐 보자면 네. 솔라나가 1.9% 1시간 동안 지금 오른 거예요. 1시간 그러네. 동안 1.9% 하루 동안 3% 네. 올라주고 있고요. 솔라나가 요즘 여러 가지 희소식들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10% 이상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더리움이 빠질 때 솔라나가 오르거든요. 아, 그 둘이 약간 반대급부입니까? 왜냐면 네.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은 이제 러시아계잖아요. 네. 그리고 솔라나는 완전한 미국 코인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달러화, 루블화를 대체하는 세력 싸움처럼 비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세상에서 코인을 다 없애고 몇 개만 남는다 치면 비트코인 남고 미국에선 솔라나 남는다. 이더리움도 껴줄까 말까 뭐 이런 그런 상황이고 리플 XRP 네. 미국 회사니까 남겨줄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XRP 리플 랩스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의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네. 뉴스가 작년 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업계가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이 약간 같이 가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비트코인이 계속 미국 증시랑 같이 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 말까지 너무 TMI를 많이 했나요? 아니, 지금 저는 사실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투자자의 투심을 반영하는 정도로만 그냥 시세가 바뀌는 정도로만 항상 봐왔어서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이런 되게 또 증시와는 거시경제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재밌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되게. 오늘 브릭스 회의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브릭스 회의에서도 달러의 이 점유율을 줄인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뭔가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뭐냐? 바로 분산 원장,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다. 이 얘기가 아예 나왔습니다.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고 몇 차례 나왔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달러를 대체할 이 통화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커지겠다.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 증시를 한다 그래서 네. 솔직히 말해서 뭐 크립토니까 약간 사이드킥으로 본다 이것보다 점점 커지는 비중을 우리가 블룸버그처럼 블룸버그는 메인 콘텐트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안아보는 것도 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싫으시면 안 하세요. 싫으시면 안 하셔도 자, 현재 시간 이런, 46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뭐 정보성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부으면 그쵸. 저희 4시간이나 하니까 네. 지치시니까 한번 이렇게. 재밌게 저희 네. 이제 뭐 시간이 커피 하실 시간은 아닙니다만 맥주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슬 좀 오늘 2부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2부 3대 지수 현재 모두 마이너스. 조금 전에 뭐 나스닥이 좀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벽을 뚫지 못하고 0.17% 빠지고 있고요. 자, S&P 500 지수 0.4%, 다우 지수도 0.3% 빠지는 흐름, 러셀 2000까지 0.4%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좀 오늘도 좀 힘드네요. 네, 쉽지 않네요. 네, 3부에서는 국채와 금 이야기, 혹시 크립토가 튀는 이야기가 있으면요, 함께 곁들여서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